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맹기 탈출 184번째 마을 안길 및 농로의 일부가 비포장인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 여부입니다. 질문: 동지역인, 면지역이 아니고 동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비도시 동지역이에요. 지목은 전이고요. 허가청은 2차선 도로에서 내 토지 앞을 지나서 농업인 주택까지 연결된 마을 안길의 일부가 비포장이므로 그 비포장된 부분의 통행권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비도시 동지역은 비도시 면지역과 달리 건축법의 접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은 도시계획 조례에 허가 기준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길의 일부가 비포장이지만 내 토지 앞에 포장된 공유도로, 지자체가 소유하는 공유도로가 있어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다투려면 그 입증 책임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에서 진입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인 비도시 지역이지만 동지역이므로 건축법의 접도 의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도시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상향된 곳이므로 그동안 건축법 44조 및 45조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에서 건축법 도로가 지정된 선례가 없어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행정청의 지정 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신청 대지는 지목이 도로인 시 소유의 포장된 마을 안길에 접해 있고, 그러니까 이 대지 바로 앞부분에는 시 소유인 지목이 도로이고 포장된 도로가 마을 안길이 접해 있고, 그 도로를 따라 건축물 대장은 없지만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이 있는 대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2006년 5월 8일까지 비도시 지역에 허용되었던 사후신고 건축물로 추정됩니다.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신고만 하고 지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6년 5월 8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농업인 주택 건축 허가나 신고가 없는 무허가이지만 불법은 아니죠. 그래서 도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건축법 제5조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 1항 7의 2에 의한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건축허가 부서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건축부서에서 명확한 기준, 법령이나 조례나 내부 업무 지침 등에 없다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 확보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라 건축법에 맞게 그리고 위임된 조례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 도시계획조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의 허가 기준 및 업무 지침, 여기서 지침은 국토부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발행위 운영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첫 번째 너비와 구조 기준이고 두 번째는 통행권 확보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할 것이고 사용승낙이 없으면 건축법에서도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허가에서는 가능할 것이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진입로 확보 의무는 허가 신청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국토계획법 57조 및 58조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이미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로라면 마을 안길 및 농로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개발행위의 진입로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미 수십 년 된 마을 안길 및 농로가 어떤 경위로 개설이 되었던 그 도로의 사용량이 필요한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는 마을 안길 및 농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이죠. 개발행위 허가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은 마을 안길 및 농로로 가능하다고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길 및 농로의 너비 구조 기준과 공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법령 및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청은 사유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면 사용량이 필요하다고 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공로로 보고 사용량 없이 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소국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사유인 도로이거나 또는 일부가 비포장인 마을 안길 및 농로 공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 판단 책임을 미루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국토계획법, 지적재조사법, 소규모, 여기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곳이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법입니다. 또는 뭐 지적재조사 지구가 아니라면 이 공간정보관리법, 그러니까 지적법도 검토할 수 있죠. 소규모 공공시설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이런 법령들이 이런 사례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법령들에서 마을 안길 및 농로의 정의 또는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일선 지자체는 항상 소국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제한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신청한 대지가 포장된 공유도로, 지목은 도로이고에 접해 있고, 그 도로를 지자체가 포장했다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청하는 대지 앞에 포장된 지목이 도로인 시소유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포장했다면 마을 안길 및 농로로 볼 수 있을 곳이나, 허가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재산권이죠. 그 재산권을 국가를 대신해서 허가청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자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비포장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에 따라 소유자 스스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관습상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대법원 2001다 64165 판례는 저 용인시 고길이 판례인데요. 유명한 판례죠. 관습상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40년 마을 주민들이 쭉 썼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물권이적 권리, 그러니까 대세적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습상 지역권은 없다.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라는 게 이제 대법원 해석이고요. 다만 40년 이상 소유자의 묵인하에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사용해온 곳이므로 소유자도 통행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허가청의 책임이 또는 뭐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청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섯째,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허가권자는 비포장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위로 개설이 됐던 특정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그런 어떤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는 허가청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그러니까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헌법 23조에 보장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유재산권은 우선이지만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으므로, 이게 마을 한길 및 농로로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됐다면 그 마을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할 책임도 허가권자한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제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농촌 지역에, 국토의 약 80%가 넘는 농촌 지역에 마을 한길 및 농로를 지자체가, 일선 지자체가 모두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됐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적극 행정을 하려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아예 이런 기회조차도 주지도 않고 사용락 없으면 허가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곳입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에 그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사실상 도로를, 그러니까 지금 비포장인 사실상 도로를 마을 한길 및 농로로 인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왜 2차선 도로에서부터 주택이 있는 곳까지 일부 구간만 포장을 남겨놨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984년과 89년 2021년의 항공사진과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서 등에서 이 개설 경위 등을 확인해 가지고 지자체에 설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허가청은 마을 한길 및 농로의 일부가 비포장인 경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도시 동지역이기도 하지만 토지의 포장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에 있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허가청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년 이상 마을 한길 및 농로로 사용되어 오거나 마을 자조사업으로 개설된 곳이거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맞는 곳은 허가청도 공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락 없이 허가해 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이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자인 우리가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허가청을 설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도로, 지정도로가 없거나 개발행위 허가로 개설되지 않은 사유인 마을 한길 및 농로는 허가청이 그 개설 경위 등으로 공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청인이 찾아서 허가청에 제시하고 설득이 안 되면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그러니까 지금 비포장인 도로를 소유자를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으로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왜? 불어맞아서 허가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패소할 확률이 높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너비 규정이라든지 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제한사항은 있지만 맹지 소유자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법 219조의 법정 지역권입니다.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미 만들어져서 40년 동안 마을 한길로 썼던 것에 대한 통행권 확보는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는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등을 말합니다. 국가는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조례 및 지침으로
국토의 약 83%에 달하는 비도시 지역인, 그리고 비도시 지역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죠. 도로 분정을 최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전 국토의 균형 발전과 도시인의 귀농어, 귀촌 사업이 활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와 행안부, 농림부에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해져야 된다는데, 예를 들면 건축법, 국토계획법, 지적제조사법 등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법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은 농림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세 기관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마을 안길 농로를 어떻게 공로화할 거냐. 물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보장해야 되니까 예산도 집행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보상해야 되죠. 보상을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스스로 포기한 것이 있다면 각각 그 부서가 갖고 있는 각종 공부들과 또 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된 그런 근거들을 모아서 일선 허가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내부 지침, 법령 개정을 비롯해서 지침을 만들어 주어야 국민들이 일선 지자체를 불신하지 않고 일선 지자체 허가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